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속속 드러나는 모든 정황과 증거가 윗선에서 최상병 사건을 은폐 축소 지시를 내렸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입을 맞춰 앵무새같이 같은 말을 떠들어대고 있는데요. 대체 책임자 하나 처벌하는 게 이렇게 힘든 이유가 뭘까요? 매번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상한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무정부 상태. 그게 바로 윤석열 정부인 거죠. 이종섭 장관님, 예, 저거 한번 보실까요? 박정훈 수사단장 영장 기각됐죠? 예, 그렇습니다. 예. 박정훈 단장 그 진술서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다 빼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제목을 빼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실이 저거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예, 말씀하시죠. 누구를 넣어라 빼라 이해한 적은 그러니까요. 저는 물론이고 예, 예. 국방부 어느 그러니까 상황도 그러지 장관님은 않았습니다. 너라 빼라 지시한 적 없으시고 예. 그렇게 안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군 검찰에 구속영장 청구서를 한번 봤어요. 구속영장 청구서. 그랬더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수사 자료는 법무관리실에서 최종 정리해야 하는데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경찰에 필요한 자료만 주면 된다. 이게 지금 그 구속영장 청구서인데요.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자, 저 말은요. 저 말은 해병대 부사령관에게 지시를 하신 거잖아요. 저 말은 장관님이 직접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고 하신 거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지금 구속영장 청구서에 잘못 쓴 건가요? 허위 기재인가요? 저렇게 돼 있는데 군 검사가 그랬는데 검사 쪽에서 조사 안 사실 확인을 안 하셨나요? 어쨌든 좋습니다. 안 하셨다고요? 저런 말씀하신 적이 없다. 예, 저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법원이 재판권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이런 대통령령이 있죠. 예, 여기 보면 범죄 인지는 혐의자와 혐의 사실을 특정한다. 이게 일반적인 내용인데 여기 보면 이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 범죄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돼요. 즉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 제가 기억하는 거는 우리 법무관리관이 법리적 측면에서 특정하지 않고 보내도 된다 이런 원칙적인 문제를 설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 내용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뜻밖의 놀라운 사실 하나가 드러나며 국민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최상병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하다 말도 안 되는 항명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박 수사단장은 지난 1일 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 구속영장 기각이 결정됐습니다. 상명 하복을 생명으로 하는 군 특성상 이는 아주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박대령의 변호인인 김정훈 변호사가 4일 박대령이 대통령실 외압과 VIP 개입과 관련된 녹취록을 혹시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구체적인 사실은 밝히지 않았지만 그래도 박대령의 변호인으로 근거도 없는 말을 꺼내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졌는데요.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박대령이 이처럼 확실한 방어 무기 없이 대통령실과 국방부와 맞서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힘들다고 주장했습니다. 뭔가가 더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히든카드를 숨기고 적진 한복판으로 뛰어든 용감한 해병의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이제 이 일을 같이 하고 있는 변호사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네. 박 단장은 처음부터 이걸 대통령이 개입돼 있는 사실을 알고 이 싸움을 시작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큰 전쟁이 될 수 있는데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단단히 무기부터 챙기는 게 상식 아니냐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그 꼭 필요한 무기가 결국은 법무관리관의 외압에 관련된 녹취, 예. 또 해병대 사령관이 대통령을 언급한 녹취, 예. 이 두 가지 녹취는 가지고 이 싸움을 벌였어야지. 그렇지 않았다면 정말 좀 너무 승진했지 않느냐.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지금 공개된 녹취는 변호사님하고 대화한 녹취밖에 없는데 네. 사령관의 목소리를 담은 것이나 그 당시 이제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녹취가 있을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단 말씀이시네요. 저는 그 부분이 있어야 맞지 않느냐. 근데
제가 확보한 것은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박 단장한테 제가 확인을 구하거나 뭐 가지고 있냐 나한테 달라 이런 그런 식의 대화는 저희들 사이에 없습니다. 박 대령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고 최상병 사고조사 결과와 관련해 VIP가 경로한 국방부 장관과 통화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과 유재훈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혐의자, 혐의 내용 등을 빼라는 등의 압력을 받았다고 말한 것과 관련된 녹취록 유무에 대해 질문을 받았는데요. 김 변호사는 제가 확보한 건 없다. 본인 그 밖에 관계자들이 갖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 단장이 처음부터 대통령실이 개입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이 싸움을 시작한 것이라면 큰 전쟁이 될 수 있는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단단히 무기부터 챙기는 게 상식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어 그래서 꼭 필요한 무기는 법무관리관 외압과 관련된 녹취, 해병대 사령관이 대통령을 언급한 녹취다라며 이 두 가지 녹취를 갖고 이 싸움을 벌여야지 그렇지 않다면 정말 너무 순진하지 않느냐고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녹취라는 방어막 없이 외압, VIP까지 언급했다면 불을 보고 뛰어든 블라비와 다를 바가 없지 않는가라는 말까지 했는데요. 이에 진행자가 사령관 목소리를 담은 것이나 당시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녹취가 있을 가능성도 열려있다는 말이냐고 놀라자 김 변호사는 제가 확보한 건 없지만 그 부분이 있어야 맞지 않느냐라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에 대해 박 단장한테 제가 가지고 있냐고 확인하거나 나한테 달라는 식의 대화는 없었다고 말했는데요. 아직까지 결정적 녹취에 대해 묻지 않았다는 뜻으로 뭔가가 더 있다는 암묵적 의미로 해석됩니다. 제가 7월 30일 날 대통령 언급됐다는 얘기 듣고 예. 제가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예. 그러면 이걸 자기만 듣고 말았을 리가 없다. 굉장히 위중한 사태니까 밑에 있는 수사 실무자들한테 전달하고 논의를 했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물었는데 박 단장은 기억을 잘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영장 청구서에 보니까 예. 그 두세 명이 그런 말을 했다. 심지어 그것 때문에 사단장의 범죄 혐의를 보강하기 위해서 8월 1일에는 100조에 가까운 보강조사를 했다. 이런 진술도 다 이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렵게 그분들이 제출해줬는데 사실 확인서를 네. 그분들이 군검찰에는 더 자세한 진술을 한 겁니다. 오히려 더 자세하게. 그러면 증거인멸이 되려면 우리가 받은 진술 확인서가 우리한테 더 유리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어떤 부당한 개입 때문에 만들어져야 되는데 반대였다는 거죠. 부당한 개입도 없었고 오히려 뭐 더 드라이한 진술서였으니까. 예. 그래서 인멸이라는 증거인멸이라는 그 의미를 예. 뭐 제멋대로 해석하지 않는 한은 인멸이라는 건 있는 걸 없애거나 아하. 허위의 증거를 만드는 건데 네. 지금 있는 걸 없애거나 허위의 증거를 만든 게 하나도 없거든요. 다만 있는 사실을 자기들에게 좀 치부라고 생각되는 아픈 곳을 지금 오픈하니까 그걸 증거인멸이라고 하는데 너무 어이없는 주장인 거죠. 그게. 김정민 변호사는 김계환 사령관이 나름 해병대의 명예를 지켰다고 평가했는데요. 김 변호사는 같은 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도중 지난달 25일 국회 국방위에서 김 사령관이 안보실 2차장이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관련 경과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 안보실 2차장 개입 같은 경우 굳이 당신이 얘기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솔직하게 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그것이 불러올 파장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그런 것을 보면 해병대 사령관은 해병대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거짓말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김 사령관의 용기 있는 행동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국방부까지 줄줄이 박살이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정훈 대령의 놀라운 반전, 이게 진짜 해병 정신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그나마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런 참군인이 있다는 사실이 말이죠.